안녕하세요. 꽃책이 들려준 이야기, 책 읽는 배우 김희경입니다. 오늘도 난중일기 중에서 가보년 일기를 읽을 겁니다. 가보년 일기 속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의 한산도의 노래라는 시가 실려 있습니다.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산도의 노래. 한산도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일성호가는 피리소리의 한 곡조를 말하는 겁니다. 남의 애를 끝나니. 애는 창자를 말하는 건데 창자가 끊어질 만큼의 고통, 슬픔 이런 게 담겨 있는 시입니다. 가보년 일기 1월 1일 비가 몹시 내린다. 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한 살을 더 하게 되니 난리 중에도 다행한 일이다. 늦게 군사훈련차 본영으로 돌아오는데 비는 그치지 않는다. 4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문을 적어보냈다. 저녁에 신삭과 배첨지와 함께 이야기했다. 남홍점이 영에 왔다. 그의 가족이 어찌 분산되어 있는가 물었다. 6일 비. 동원에 나가 남평 도병방을 처형했다. 저녁 늦도록 서류를 처결했다. 8일 맑음. 늦도록 공무를 보았다. 남원 도병방을 처형했다. 10일 흐리나 비는 오지 않았다. 아침에 근친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람을 따라 바로 고읍내로 갔다. 남의 길 윤사행과 조카분도 함께 갔다. 어머님을 배우려니 아직 주무시고 계시어 일어나지 않으셨다. 소리가 시끄러움으로 놀라 깨어 일어나셨으나 기운이 쇠진하시어 앞이 멀지 않으신 것 같다. 오직 눈물이 흐를 뿐이다. 말씀은 착오가 없으시다. 적을 치는 일이 급해서 오래 머무를 수가 없다. 이날 밤 손수약의 아내의 부음을 들었다. 14일 흐리고 큰 바람이 불었다. 아침에 조카 누에의 편지를 보니 설날 아산 산소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무려 200여 명이나 산을 둘러싸고서 음식을 달라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늦게 동원에 나가 장계 올릴 글을 봉함하고 또 중의능을 면천시켜준다는 공문을 봉에 올렸다. 15일 맑음. 이른 아침에 나무의 길 및 여러 조카들과 함께 있다가 동원으로 나갔다. 동궁 광해군의 분부를 전달하는 글이 왔는데 군사를 거느리고 적을 치라는 것이었다. 16일 맑음. 황득중이 들어왔다. 그에게 들으니 문학 유몽이니 암행어사로 흥양에 들어왔으며 진문서가 그의 수중에 들어갔다고 한다. 17일 새벽엔 눈이 내리고 늦게는 비가 왔다. 이른 아침에 배에 올라 아우 여필 및 여러 조카들과 아들을 작별해 보냈다. 다만 조카 분과 둘째 아들 울만을 데리고 배를 띄웠다. 이날 장계를 올렸다. 오후 4시경 와두에 이르니 역풍 때문에 더구나 썰물 때여서 배를 움직일 수가 없다. 닻을 내리고 조금 쉬다가 6시경에 다시 닻을 들어 노량에 이르렀다. 여도 만호, 순천, 이함 및 우후가 와서 잤다. 18일 맑음. 새벽에 떠날 때는 역풍이 몹시 불더니 창신도에 이르자 바람이 순해졌다.
돛을 달고 사량에 이르니 다시 역풍이 불면서 비까지 쏟아진다. 만호 이연염과 수사 원균의 군관 전윤이 보러 왔다. 전윤이 말하기를 수군을 거창으로 붙들어 왔다고 하여 도원수 권율이 방해하려 한다 하니 가소로운 일이다. 예로부터 남의 공을 시기하는 것이 이 같은 것이니 무엇을 한탄하랴. 19일 흐리다가 늦게 맑았다. 큰 바람이 불다가 해가 저무니 더욱 트세다. 아침에 떠나서 당포 앞바다에 이르러 바람을 쫓아 돛을 반만 올렸더니 잠깐 사이에 한산도에 이르렀다. 사정에 올라앉아서 여러 장수들과 이야기했다. 저녁에 원수사도 왔다. 소비포 이영남이 영남 여러 배에서 활군과 노젓는 군사들이 거의 다 굶주려 죽게 되었다고 전하니 참혹해서 차마 들을 수가 없다. 원수사가 공연수와 이극성이 좋아하는 계집들과 모두 관계했다고 한다. 20일 맑기는 하나 큰 바람이 불었다. 살을 애는 듯 추웠다. 여러 배에 있는 옷 없는 사람들이 목을 움츠리고 떠는 소리는 차마 들을 수가 없다. 나관과 우수사의 우후가 보러 왔다. 늦게 소비포, 웅천 이운용, 진해 원정항 들도 왔다. 진해는 명령을 어기고 진작 오지 않아서 죄를 주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만나보지 않았다. 바람은 조금 멎은 듯 하지만 순천이 오는 것이 걱정된다. 군량도 도착하지 않아 이 역시 답답하다. 병들어 죽은 사람들을 거두어 장사 지낼 차사원으로 녹도 만호 송여정을 정해 보냈다. 안녕하세요. 꽃책이 들려준 이야기 책 읽는 배우 김희경입니다. 오늘도 난중일기 중에서 가보년 일기를 읽을 겁니다. 가보년 일기 속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의 한산도의 노래라는 시가 실려 있습니다.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산도의 노래. 한산도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일성호가는 피리소리의 한 곡조를 말하는 겁니다. 남의 애를 끝나니. 애는 창자를 말하는 건데 창자가 끊어질 만큼의 고통, 슬픔 이런 게 담겨 있는 시입니다. 가보년 일기 1월 1일 비가 몹시 내린다. 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한 살을 더 하게 되니 난리 중에도 다행한 일이다. 늦게 군사훈련차 본용으로 돌아오는데 비는 그치지 않는다. 4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문을 적어보냈다. 저녁에 신삭과 배첨지와 함께 이야기했다. 남홍점이 영에 왔다. 그의 가족이 어찌 분산되어 있는가 물었다. 6일 비. 동원에 나가 남평 도병방을 처형했다. 저녁 늦도록 서류를 처결했다. 8일 맑음. 늦도록 공무를 보았다. 남원 도병방을 처형했다. 10일 흐리나 비는 오지 않았다. 아침에 근친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람을 따라 바로 고읍내로 갔다. 남의 길 윤사행과 조카분도 함께 갔다. 어머님을 배우려니 아직 주무시고 계시어 일어나지 않으셨다. 소리가 시끄러움으로 놀라 깨어 일어나셨으나 기운이 쇠진하시어
앞이 멀지 않으신 것 같다. 오직 눈물이 흐를 뿐이다. 말씀은 착오가 없으시다. 적을 치는 일이 급해서 오래 머무를 수가 없다. 이날 밤 손수약의 아내의 부음을 들었다. 14일 흐리고 큰 바람이 불었다. 아침에 조카 누에의 편지를 보니 설날 아산 산소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무려 200여 명이나 산을 둘러싸고서 음식을 달라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늦게 동원해 나가 장계 올릴 글을 봉함하고 또 중의능을 면천시켜준다는 공문을 봉해 늦게 동원해 나가 장계 올릴 글을 봉함하고 또 중의능을 면천시켜준다는 공문을 봉해 올렸다. 15일 맑음 이른 아침에 나무의 길 및 여러 조카들과 함께 있다가 동원으로 나갔다. 동궁 광해군의 분부를 전달하는 글이 왔는데 군사를 거느리고 적을 치라는 것이었다. 16일 맑음 황득중이 들어왔다. 그에게 들으니 문학 유몽인이 암행어사로 흥양에 들어왔으며 진문서가 그의 수중에 들어갔다고 한다. 17일 새벽엔 눈이 내리고 늦게는 비가 왔다. 이른 아침에 배에 올라 아우 여필 및 여러 조카들과 아들을 작별해 보냈다. 다만 조카 분과 둘째 아들 울만을 데리고 배를 띄웠다. 이날 장계를 올렸다. 오후 4시경 와도에 이르니 역풍 때문에 더구나 썰물 때여서 배를 움직일 수가 없다. 닻을 내리고 조금 쉬다가 6시경에 다시 닻을 들어 노량에 이르렀다. 여도 만호, 순천, 이함 및 우후가 와서 잤다. 18일 맑음 새벽에 떠날 때는 역풍이 몹시 불더니 창신도에 이르자 바람이 순해졌다. 돛을 달고 사량에 이르니 다시 역풍이 불면서 비까지 쏟아진다. 만호 이연염과 수사 원균의 군관 전윤이 보러 왔다. 전윤이 말하기를 수군을 거창으로 붙들어 왔다고 하여 도원수 권율이 방해하려 한다 하니 가소로운 일이다. 예로부터 남의 공을 시기하는 것이 이 같은 것이니 무엇을 한탄하랴. 19일 흐리다가 늦게 맑았다. 큰 바람이 불다가 해가 저무니 더욱 드세다. 아침에 떠나서 당포 앞바다에 이르러 바람을 쫓아 돛을 반만 올렸더니 잠깐 사이에 한산도에 이르렀다. 사정에 올라앉아서 여러 장수들과 이야기했다. 저녁에 원수사도 왔다. 소비포 이영남이 영남 여러 배에서 활군과 노젓는 군사들이 거의 다 굶주려 죽게 되었다고 전하니 참혹해서 차마 들을 수가 없다. 원수사가 공연수와 이극성이 좋아하는 계집들과 모두 관계했다고 한다. 20일 맑기는 하나 큰 바람이 불었다. 살을 애는 듯 추웠다. 여러 배에 있는 옷 없는 사람들이 목을 움츠리고 떠는 소리는 차마 들을 수가 없다. 나관과 우수사의 우후가 보러 왔다. 늦게 소비포, 웅천 이운용, 진해 원정항 들도 왔다. 진해는 명령을 어기고 진작 오지 않아서 죄 주려고 마음먹기 때문에 진해는 명령을 어기고 진작 오지 않아서 죄를 주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만나보지 않았다. 바람은 조금 멎은 듯 하지만 순천이 오는 것이 걱정된다. 군량도 도착하지 않아 이 역시 답답하다. 병들어
병들어 죽은 사람들을 거두어 장사 지낼 차사원. 병들어 죽은 사람들을 거두어 장사 지낼 차사원으로 녹도 만호 송여정을 정해 보냈다. 21일 맑음. 아침에 본영 격군 742명에게 술을 주었다. 광양이 들어왔다. 저녁에 녹도가 와서 보고하기를 병으로 죽은 시체 214명을 거두어 묻었다고 한다. 포로로 잡혔다가 도망해 돌아온 2명이 원수사에게서 와서 적의 실정을 자세히 말했지만 믿을 수가 없다. 22일 맑음.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도 없다. 사정에 올라앉아 진해 현감 정왕으로 하여금 교서에 대하여 숙배례를 행하게 하고 종일 화를 쏘았다. 23일 맑음. 나간이 하직을 고하고 갔다. 흥양의 전선 2척이 들어왔다. 최첨보, 유황, 유충신, 정량 등이 들어왔다. 24일 맑고 따뜻하다. 아침에 산역일로 목수 41명을 송득일이 데리고 갔다. 영남 원수사가 군관을 보내어 보고하기를 경상좌도에 있는 적 300여 명을 베어 죽였다고 하니 기쁜 일이다. 평 요시토모는 지금 옹천에 있다고 하지만 자세하지 않다. 유황을 불러서 암행어사가 붙잡아갔다는 일에 대해서 물었더니 문서를 몹시 함부로 꾸몄기 때문이라고 한다. 놀랍고 놀라운 일이다. 또 격군에 대한 일을 물어보았더니 아전들의 간악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전령을 내려 소목은 144명을 잡아오라고 하고 또 흥양 현감을 재촉하여 전령을 보내도록 했다. 25일 흐리다가 늦게 갬, 송두남, 이상록 등이 새로 만든 배를 끌어오고자 사수와 격군 132명을 거느리고 갔다. 아침에 우수사, 우후, 이정충이 와서 늦게까지 활을 쏘았다. 26일 맑음. 아침에 사정에 올라 활 10순씩을 쏘았다. 순천 부사가 기일을 어겼기로 벌을 주고 그대로 눌러앉아 공무를 보았다. 오후에 사로잡혀 갔다가 도망온 진주 여자 1명, 고성 여자 1명, 서울 사람 2명을 데리고 왔는데 서울 사람은 정창현과 김명원의 종이라고 했다. 또 외놈 하나가 스스로 와서 우리에게 항복했다고 보고했다. 27일 맑음. 새벽에 배 만들 목재를 끌어오는 일로 우후를 보냈다. 새벽에 변유헌과 이경복이 들어왔다고 보고한다. 아침에 충정수사 구사직에 회답이 오고 어머님의 편지와 아후 여필의 편지가 왔는데 어머니께서는 편안하시다니 다행한 일이다. 다만 동문박 해운대 옆에 횃불을 든 강도가 나왔고 미평에도 또한 횃불 든 강도들이 들었다고 한다. 놀라운 일이다. 늦게 미조왕 첨사 김승용과 순천이 같이 왔다. 아침에 소지와 그 밖에 공무를 처리하고 스스로 항복해온 외적을 신문했다. 원수사의 군관 양밀이 제주 판관의 편지와 말안장, 해산물, 귤, 유자 등을 보냈기에 곧 어머니께 보냈다. 저녁에 녹두 복병 한 곳에 외적 5명이 횡행하여 총을 쏘므로 활을 쏘아 1명을 죽이니 그 나머지는 화살을 맞고 도망했다. 저물녘에 소비포가 왔다. 우후에 배가 제목을 싣고 왔다. 28일 맑음. 아침에 우후가 와서 인사했다. 경상 우후 이의득이 보고하기를 명나라 제독 유정이 이달 25일이나 26일 사이에 군사를 거느리고 회군한다고 하며 또 위무사 홍문관, 교리, 견협이 도내를 순시한 후에 해군영으로 온다고 한다. 또
화적, 이겸 등을 잡아 가두고 아산, 온양 등지에서 횡행하는 도적 90여 명을 잡아 죽였다고 하며 또 이 코장 김덕령이 근일간에 들어올 것이라고 한다. 전선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30일. 흐리고 큰 바람이 불다가 늦게는 좀 순해졌다. 순천 부사와 우수사 우후와 강진 현감 유해가 앞서 보고하고 돌아갔다. 미조왕 첨사가 돌아간다고 인사하러 왔기에 평산포에서 도망갔다가 잡혀온 군인 3명을 그 편에 딸려 보냈다. 나는 몸이 편치 않아 종일 땀을 흘렸다. 군관과 여러 장수들은 활을 쏘았다.